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참만 라디오 트레다입니다. 한가로운 토요일 오후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즐겁게 잘 보내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재미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요즘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버핏 형님도 지금 주식을 좀 줄인다고 하는 것 같아. 조정이 예상된다. 그래서 주식을 좀 줄이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긴축 악재는 사라진다. 올해는 다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의견이 팽팽합니다. 팽팽해요. 서로 간의 의견이 팽팽하고, 과연 누구의 의견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172조, 172조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 형님이 그 최근에 밝힌 그 자사 포트폴리오 현금 보유 규모가 172조라는 거야. 172조. 1306억 달러. 버크셔 해서웨이는 올해 그 1분기에만 약 133억 달러, 133억 달러 이르는 주식을 팔아치웠어요. 팔아치운 반면에 매수 규모는 별로 안 했어. 한 3조 8천억 정도, 29억 달러밖에 안 했어요. 133억 달러 팔고 29억 달러 사고, 주식 비중을 좀 줄였더라고. 줄이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렸습니다. 현금 비중. 버핏은 지난 6일날 열린 그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그 우리가 투자한 그 비즈니스 대부분이 지난해보다 더 낮은 수익을 보고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돈 벌던 시대는 끝났고 6개월 전과는 다른 그런 환경이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가 내놓은 부정적인 견해에 증권가에서는 5월에 주식을 팔고 떠나라고 하죠. Sell in May. 이런 격언이 있는데 다시 회자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팔고 나갈까요? Sell in May. 5월에 팔아라. 일단은 버핏마저 주식을 팔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데 뭐 개인 투자자가 베팅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개인들이 어디서 베팅이야, 그지? 실제 5월 매도 전략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 최근 분석해 보면은 1928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평균 수익률은 고작 2.2%밖에 안 돼요. 2.2%. 많이 되지도 않아. 2.2%밖에 안 되더라. 반면에 11월부터 그 6개월간 평균 수익률은 5.1%예요. 2배 수준이라는 거죠. 5월에 주식을 팔고 여름에 현금을 들고 있다가 여름에 현금을 들고 있다가 뭐 11월에 다시 사는 게 역사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은 투자 전략이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스테이시 존슨 미국 교직원 그 연금 수석 매니저는 언론을 통해서 2008년에 금융위기나 1987년 블랙 먼데이처럼 역사적인 대규모 증시 폭락 상당수가 5월과 10월 사이에 발생했답니다. 5월과 10월 사이에 발생했다. 그래서 수익률을 낮춘 바 있고, 다만 증시가 반등할 때 매수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시장을 계속 주시를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시를 해라. 아주 흥미롭네요. 국내 증시에서도 5월 증시가 화두로 떠올랐어요. 5월 떠올랐는데 최근에 들어서 국내 증시 상승세가 주춤해요. 주춤하다. 5월에 매도 전략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갑론을박. 일단 코스피도 역사적으로 5월 수익률은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5월은 최악이다. 부진하고 2000년 이후 5월 평균 상승률은 0.08%에 불과합니다. 2010년 이후로 접해보니까 마이너스 0.88%인데 이후에도 통계적으로 7월을 제외하군요. 10월까지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올해는 예년과 다를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3월에 이어서 이달 FOMC에서도 베이비 스텝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연내 금리 동결은 물론이고 인하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 있죠.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 속에 유동성 자금이 말라가지고 약세장을 경험했던 투자자들한테는 악재가 사라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연초 이후 4월까지 이어진 국내 증시 강세도 강세장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인데 대신증권에 따르니까 연초 이후 4월까지 코스피가 하락했던 해에는 평균적으로 코스피가 연간 8.7% 하락을 했어요. 반대로 4월까지 상승세가 나타난 해는 연간 13.8% 상승을 했고 올해는 연초 이후 4월까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각각 12%, 24% 상승한 만큼 통계적으로는 상승세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들어서 코스피가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과거 통계를 보니까 향후 상승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고요. 코스피 기업들의 순이익 전망 추이를 보면 1분기를 저점으로 턴 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5월 증시 조정론에 무게를 둔 쪽에서 그 원인으로 경기 침체 우려를 지목을 하는데요. 각종 지표가 경기 침체를 나타난다는 이야기고 예컨대 산업용 수요가 많아서 경기 예측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면서 닥터 코퍼라고 하죠. 닥터 코퍼. 이 닥터 코퍼로 불리는 구리 현물 가격은 최근에 1톤당 8,50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연초 고점 9,436달러에 비해서 한 10% 정도가량 하락을 한 거죠.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증시는 호재가 아니란 판단이 나오는데 실제로 미국의 중앙은행 그 연방준비제도에서 미국 지역은행 파산 이후에 최근에 발행한 금융안정 그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경기 침체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5월에서 10월까지는 성적이 좋지 못했던 데다가 올 들어서 4월까지 국내 증시가 과하게 올라간 측면이 있죠.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반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경기 침체의 그 우려 요인으로 이제 판단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증시에 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도 5월 매도 전략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어요. 통계적으로 5월 이후 6개월간 증시가 약세를 기록했던 건 맞지만은 한국 경제가 과거와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신영증권에서도 중국 경제가 정체된 이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의 수익이 정체됐지만은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 위기, 이 위기가 벌어져도 기업의 구조조정을 막는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급등락이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 이후 강세장은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올해는 다시 박스권 장세로 돌아와서 2,4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량주에 주목을 하라는 겁니다. 주목을 해라. 증시가 오리부중 상태일수록 피난처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인데 박식 대표도 그러네요. 버핏이 현금을 늘렸다고는 하지만은 애플을 팔지는 않았고 미국 증시에서도 애플이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업종 내 1등 주식 쏠림이 나타난다. 증시 부진에 주식 대신 채권으로 도피했던 투자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그 파산 등 지방은행 위기에 다시 우량주를 찾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파실래요? 유지를 할래요? 아니면 더욱더 모으실래요? 한번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